안녕하세요. 소상공인 기심정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대박나는 가게는 입구부터 다릅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비스경영연구소 안성남 소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박가게의 모습, 또 대박가게의 고객 잡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대박으로 이끄는 고객 경험에 대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고객 경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능이 되겠죠. 가장 파악하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또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고객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겠죠.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휴대폰을 사용 못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가장 이해하기 쉽고 고객 경험은 다양한 종류를 묶어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기능인데요. 기능은 가장 본질적인 것이죠. 그래서 음식점은 음식이 맛있어야 되고 또 세탁소는 옷이 깨끗하게 나와야 하고 택배는 빨리 안전하게 도착해야 한다는 이러한 본질적인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가지 경험 중 두 번째, 사람인데요. 사람과 관련된 자극, 어휘, 목소리 톤, 억양, 목소리 크기, 열정, 행동 등이 여기에 속하겠죠. 고객의 감정 경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에서 소개드렸던 그 종업원의 태도라든가 사례를 드렸던 그 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한테 느끼는 감정이 점점점 중요시되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은 다 똑같은 감정과 느낌을 주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사람을 통해서 느끼는 경험의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자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좋아하는 직원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노력이 또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 잘하는 직원이 10만 원 올려달랬다고 너 나가라 하면 절대로 안 되지요. 그 직원이 나한테 벌어다 주는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10만 원 올려달랐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20만 원 올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쪽박집 사례를 들려드렸는데요. 하나 더 쪽박으로 가는 그 길의 고객 경험 그런 거를 사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가는 그 미용실인데요. 제가 항상 그 스케줄이 바쁘게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런 스케줄을 많이 이렇게 소화시키다 보니까 미리 연락을 해서 예약을 하고 머리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땡땡 미용실에 제가 이제 미용실을 두 개를 이렇게 가는데 한 곳은 자주 가는 곳, 회원권도 끊어놓고 이렇게 자주 가는 곳이고요. 또 한 군데는 예약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제가 한 군데 그 정해놓은 그런 미용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한 며칠 전에 그 오전 오후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하게 짜여 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머리 하는 거를 그 이전에 며칠 전에 예약을 해서 10시 예약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하나 실수를 한 것이 있었어요. 시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그 시간에 가서 머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아침에 깨달은 거죠. 그래서 불이 나게 제가 이동을 하면서
그 예약된 시간에 저는 이미 회의 장소로 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동을 하면서 그래도 그 업장에 피해를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죠. 취소하려고 예약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면 보통 미용실 같은 경우 또 음식점은 뭐 더 일찍 준비를 하시겠지만 그런 서비스 업장들은 보통 10시에 오픈을 한다 그러면 직원들은 9시 반에 출근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이제 나와 있을 줄 알고 그래도 너무 일찍 하는 거는 또 안 될 것 같아서 9시 45분부터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받지를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그 예약을 빨리 취소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그래야 그 업장의 다른 사람들을, 다른 고객들을 그 예약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계속 몇 차례 전화를 시도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50분이 넘어서도 또 해보고 또 10시가 가까워서도 전화를 또 해봤죠. 근데 9시 59분까지도 전화를 안 받았는데 10시 땡 하니까 저한테 전화가 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 미용실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전화 드렸었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전화하셨어요?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전화하셨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정말 죄송하게 불가피하게 예약을 취소해야 될 상황이어서 급히 전화를 드렸다. 그리고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원장이었었어요. 그 전화 받으신 분이 그 경영자 원장님이었었는데 하는 말씀이 저희는 3번 당일 예약을 취소하면 더 이상 예약을 받질 않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게 예약을 당일 취소하는 거는요. 그래서 이거 야단을 치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후에 말한 게 또 더 가관이었어요. 그 원장님께서 하는 말씀이 저희는 10시부터 그 고객을 맞이하기 때문에 10시 이전에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너무 당황하게 되었죠. 평소 같았으면 제가 뭐라고 한마디 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는 그 업장을 찾지 않았겠죠. 그런데 제 스케줄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기분 나쁜 감정을 가져가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미처 그렇게 알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말이 없으셨고 그냥 전화를 또 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원장님의 태도가 많이 잘못됐었죠. 이게 지금 출구 아닐까요? 고객을 맞이하는 출입구가 되는 거죠. 전화가. 이 원장님은 이렇게 해서 그날의 가게의 매출을 망치는 그런 태도를 갖고 계셨습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에 이런 업장이야말로 꾸준하게 오래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그 가게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왜? 손님이 따라주지를 않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그 전화 응대의 목소리의 톤이라든가 또 그 목소리 어휘라든가 또 억양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저한테는 굉장히 그 강압적인 어떤 그런 말투
그리고 손님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리고 내 업장의 시스템은 이렇다. 따라오려면 와라. 그렇지 않으면 뭐 말하라. 이런 태도였지 않았을까요? 전 너무나 그러한 그 경험을 하면서 안타까운 심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똑같은 감정과 느낌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요. 또 이렇게 손님 응대를 잘하고 또 전화 응대도 잘하고 일을 잘하는 직원은 10만 원 올려달라 그러면 20만 원, 30만 원 올려줘도 정말 아깝지 않은 그런 직원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업장에 성패가 달려있는 그러한 직원의 채용이라든가 아니면 또 직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시켜서 우리 그 자영업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 운영 방식을 과감하게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고객의 그 고객 경험 3가지 중에 감각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신체적인 감각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감각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또 촉각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에 환경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정보 중에서 말하자면 고객이 받아들이는 정보 중에서 시각을 통해 받아들이는 비중이 50%가 넘는다고 해요. 말하자면 시각 경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 내용은 대박나는 가게는 입구부터 다르다 하는 그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다면 입구부터 시각적으로 기대감을 주고 또 들어와서는 안쪽에 입장해서는 만족, 행복감을 줘야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고객의 기억 속에 가게 앞에 쓰레기 봉투가 있었던 집, 이렇게 기억을 주면 안 되겠죠. 이거는 밖의 일이고요. 종업원이 친절하고 목소리도 좋아. 또 후각, 음식 냄새도 좋아. 그런데 앞치마가 지저분하다. 일단 이러한 가게는 시각적인 부분에서 이미 탈락이겠죠. 그래서 제목처럼 대박나는 가게는 입구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후각을 한번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까요? 화장품 가게인데 밖에서 봤을 때 화장품 가게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인테리어랑 너무 이쁘고 향기도 나고 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굉장히 그 볼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밖에서 보았을 때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짜장면 냄새를 풍긴다든가 또 김치 냄새가 났다든지 이러한 경험을 고객으로부터 하게 한다면 이 가게로 발을 들여 놓는 순간 모든 기대가 깨지겠죠. 아마도 문을 열고 도로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런 데가 많이 있죠. 피부관리실도 그렇겠고요. 아로마 테라피 하는 그런 그 업장들도 마찬가지죠. 고객은 그 가게를 들어설 때는 나름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고객의 기대치를 정말 처음부터 저버리는 그러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고객을 맞이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업장을 운영하면서도 종종 겪는 그러한 그 내용이라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럼 대박가게 고객 경험관리 원칙. 첫 번째, 동종 업계의 고객 경험이 좋게 들려 대충 따라한다면 성공적으로 가기가 어렵겠지만 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넓게 봐야 하겠죠. 두 번째, 기능, 사람, 감각을 동시에 관리해서
이 세 가지를 다 좋은 경험으로 제공을 하라.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고객의 불만족으로 이어지고 다시는 재방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고객 경험 관리의 3원칙. 고객 경험을 넓게 그리고 세심하게 관리하라. 그 다음 기능, 사람 감각을 동시에 관리해라. 총체적으로 관리해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험을 감성과 연결하라. 감성을 자극해야 됩니다. 요즘의 고객들은 이미 다른 거는 거의 차별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고객 감성을 터치해서 좋은 감정을 주고 또 만족과 행복감으로 가득 차게 그 감성을 그러한 감정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준다면 그 가게는 손님이 끊이지 않게 줄을 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동종업계의 고객 경험이 좋게 들려 대충 따라 한다면 성공적으로 가기가 어렵겠지만 통합적으로 또 총체적으로 넓게 봐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능, 사람, 감각을 동시에 관리해서 이 세 가지를 다 좋은 경험으로 제공하라. 거듭해서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만족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경험을 제공할 때 고객의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실지를 고려해서 철저히 고객 중심으로 경험을 관리해야 되겠죠. 결국 고객은 좋은 경험을 한 그 기억을 되살려 재방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업태, 업종에 따라서 고객 경험 단계가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흐름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1단계. 고객 경험 과정을 나누어라. 고객 동선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구매 전이죠. 소문이나 홍보, 광고 간판을 보고 들어오실 수도 있고 또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보고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게 이제 그 간판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되겠는데요. 또 구매 과정이 있겠습니다. 구매 과정은 입구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불이 깜깜하게 꺼져 있다든지 이럴 경우 이 고객 경험을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 후 좋은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재방문 또는 재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경험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사례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할머니 소머리 국밥 대박집이 있어요. 상호는 할머니 소머리 국밥집입니다. 문을 365일 열어둡니다. 이 열어둔다는 게 영업을 한다는 그거보다 물론 영업도 365일 하겠지만 현관문을 365일 24시간 열어둔다는 말씀이죠. 이거는 문을 열어두는 것도 입구 전략에 들어가겠지만 이 할머니는 전략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게 될 때 또 서민의 이미지에 맞게 서민을 위한 국밥집이라는 이미지에 맞게 365일 열어두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할머니 혹시라도 이렇게 뭐가 없어진다든가 그런 일은 없으세요? 하고 여쭤봤더니 도둑이라도 들으면 어떻게 하셔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할머니 말씀이 가져갈 것도 없겠지만 그분이 들어와서 가져갈 게 있다면 그분 또한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고 들어와서 그 매장에 있는 음식이라도 드시고 간다 그러면 그것 또한 보람이겠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너무나 감동을 받았죠. 그 할머님의 이거는 저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렇게 돈이 없어서 그 국밥 한 그릇을 사 드시지 못하는 그러한 가난한 그런 고객을 위해서 문을 24시간 열어놓고 365일 열어놓는다는 그런 게 이미 이 가게에서는 이 할머님은 그걸 전략으로 활용을 한 거는 아니었지만 전략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대박집으로 되는 키포인트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정말 그 할머님의 정을 생각하고 믿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고객이 끊이지 않는 또 고객이 줄을 서는 그런 대박집이 되었답니다. 요즘의 고객들은 맛있으면 산골짜기에라도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그러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집도 역시 간판이 없는 그런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요. 간판이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나만의 아지트로 삼고 싶어하는 MZ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죠. 실제로 이 창업자 사장님도 MZ세대의 30대 사장님이십니다. 음식과 맛이라는 본질에 집중하고 싶어서 간판을 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SNS의 명소, 와인바. 굉장히 전략도 차이가 나고 또 그렇지만 고객한테 또 특히 요즘에 MZ세대들한테 굉장히 행복한 경험을 해주게 하는 명소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답니다. 자, 2단계. 우리가 고객한테 차이나는 경험을 제공해야 되죠.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판 없는 가게들이 점점 유행하는 추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구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2단계, 차이나는 경험을 제공하라. 고객 움직임에 따라서 고객의 기대와 실제 경험과의 차이를 파악해서 만족과 불만족을 알아내어 만족한 경험을 더 많이 제공한다. 그 다음에 고객들이 좋아하는 경험들을 위주로 색다른 경험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겠죠. 방금 전에 사례로 설명드린 와인바 같은 경우가 그러한 케이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QR코드 찍는 거 못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얼른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직접 도와드릴 때 잘 못하시는 분들은 잘 못하시는 나이가 꽤 드신 그런 고객분들은 정말 고마움을 느끼고 이 가게는 너무 친절해. 꼭 재방문을 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럼 3단계, 우리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실행하라. 오늘날 고객들은 참여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의견을 듣고 서비스를 실행하는데 반영을 해야 합니다. 고객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죠. 왜일까요? 고객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단위의 손님들한테 아기 돈가스라든가 꼬마 국수 등은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개발된 제품이죠. 특별한 고객 서비스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객 의견을 무시하면 고객이 원하는 바와는 동떨어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겠죠. 즉, 필요 없는 노력만 하게 되는 것이죠. 고객한테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답은 어떤 경험을 원하는지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놔야 하겠죠. 댓글 분석을 적극적으로 듣고 개선하고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4단계,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경험을 제공하라. 고객들은 좋은 경험은 다시 하고 싶어 합니다. 고객들이 좋아하는 기능,
사람, 그리고 감각에 대한 서비스는 계속되어야만 하지요.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경험은 한 가지 한 가지를 합쳐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커플 이벤트, 생일 이벤트 등은 일시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죠. 적어도 3년에서 5년 정도 꾸준하게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겠지만 커피 쿠폰이나 피부관리실 쿠폰에 도장 9개를 받고 10번째 갔는데 그 이벤트가 없어졌을 때 그런 경험 한두 번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럴 경우 그 가게에서는 대체 이벤트를 만들어 놔야겠죠. 왜냐하면 고객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실증내지 않고 멈추지 않고 늘 변함없는 자세로 손님을 맞이한다면 누구도 그 동네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주인이 될 수 있겠죠. 대박 음식점은 최고의 요리사가 경영하는, 또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지요. 바로 여러분과 같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하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처음에 오신 한 분에 감격하여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머리 숙여 인사하던 그 음식점일 것입니다. 거기에다 플러스 내 능력 밖의 요소들까지 항상 고심하고 대비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제일 궁금하신 것은 앞으로 내 가게가 어떻게 하면 대박이 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일 것입니다. 또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지일 것입니다. 모든 기본적인 요건이 다 갖추어졌더라도 직원의 한 가지 태도, 또 그 오너, 사장님의 태도 하나로 고객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경험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는데요. 대박으로 이끄는 고객 경험 따로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 고객이 입장해서부터 나갈 때까지 세심하게 동선을 관찰하고 또 나가실 때 이 고객이 정말 기분 좋아서 나가시는지, 우리 처음 입장해서부터 나가실 때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고객이 얼마만큼 그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우리는 포커싱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고객한테 좋은 경험을 하고 가게 하는 게 어떤 그 경험들이 있나? 맨 처음에 기능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을 처음 샀을 때 이렇게 좋은 그 이해하기 쉽고 또 파악하기도 쉽게 설명서를 덧붙여서 제공을 한다면 그렇게 그 기능성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그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고객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능적인 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능적인 면은 예를 들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은 음식 맛이 좋아야 되고, 또 세탁소는 옷이 깨끗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 택배 서비스를 하는 그런 가게는 어떤가요? 택배가 빠르게 안전하게 도착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기능에 대한 좋은 고객 경험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에 대한 그 고객 경험, 이거는 너무도 많은 그런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례가 있죠. 그래서 음식점을 처음 방문했을 때
고객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냥 QR 체크 해주세요. 그리고 등 뒤를 보이면서 불이 나게 들어가시는 분들. 바쁜 업장은 절대 그런 일을 안 하죠. 바쁘면 또 고객도 약간 이해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쁘고 안 바쁘고를 떠나서 처음에 고객이 입장을 했을 때 고객 응대를 잘 해야 되는 거는 기본적인 그 요건이 아니겠어요? 이런 가게는 고객이 입장하는 것부터 차단을 시키고 있는 가게라고 생각이 되어서 과감하게 직원 교육도 잘 시켜놔야 되겠고요. 또 직원 교육을 잘 시킨다는 것은 직원은 왜 중요한가 하면 이 사람 관리, 사람을 통해서 고객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하면 고객은 그 입구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이죠. 특히 음식점의 경우 이러한 사례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가지 고객 경험 중에 감각이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건데요. 시각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청각, 후각, 미각, 촉각, 환경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시각에 대해서 시각 관리를 잘 해라. 고객한테 시각적으로 좋은 경험을 해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청각도 마찬가지죠. 좋은 목소리, 억양, 또 어감, 이런 그거를 고객한테 굉장히 친절함이 묻어나는, 또 좋은 감정이 묻어나는 그러한 그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응대를 해준다면 더 없이 고객은 행복해 하겠죠. 그래서 이 감각에 대한 고객 경험도 너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시각도 마찬가지죠. 제가 시각이 중요한 거 아까 간판 없는 그러한 그 가게들 사례로 설명을 드렸고요. 시각적으로 밖에서 안에가 훤히 들여다 보이게 그렇게 해서 고객의 발길을 이끄는 거죠. 그래서 고객 경험 중에 이 시각이 50%나 차지한다고 하죠. 그리고 후각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까 화장품 가게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예쁜 가게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정말 향긋하고 좀 블링블링하고 러블리한 어떤 그러한 향기가 나야 되는데 고객은 화장품 가게를 입장할 때는 그러한 기대치를 갖고 입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럼 대박가게의 고객 경험 관리 원칙에서 고객 경험을 좀 더 넓게 그리고 세심하게 관리해야 되겠죠. 기능, 사람, 감각을 동시에 총체적으로 고객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라. 또 경험을 감성과 연결하라. 다른 데에서는 차별을 느낄 수가 없어요. 요즘은 거의 따라하는 일들이 많고 또 카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감성을 자극하는 거는 따라할 수가 없겠죠. 내 업종 안에 독특한 어떤 그러한 그 마케팅 전략으로 이렇게 고객의 경험 관리 감성을 자극하라. 이러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고객의 경험을 과정을 나누어서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입장 전하고 또 구매 전, 구매 과정, 그 다음에 구매 후 이렇게 나누어서 차별화 시켜라. 이러한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한테 차이 나는 경험을 제공하라 이거죠. 고객 움직임에 따라서 고객의 기대와 실제 경험과의 차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만족과 불만족을 알아내어
만족한 경험을 더 많이 제공한다면 고객은 또 행복감을 느끼고 만족해서 발길이 끊이지 않는 그런 가게가 되겠죠. 고객들이 좋아하는 경험들을 위주로 색다른 경험을 만들어 제공하라.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것도 남들이 하는 거 다 따라 한다면 고객은 감동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자,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실행하라. 오늘날 고객들은 참여 욕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는 고객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 되겠죠. 그리고 적극 반영을 해서 요즘은 고객 의견을 무시하면 고객이 원하는 바와는 동떨어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필요 없는 노력만 계속 하게 되겠죠. 이러한 업장을 고객이 자주 찾는 그런 그 줄을 서는 그런 대박 가게로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미지수입니다. 맛으로만 승부하는 그런 저기가 아닙니다. 요즘은 어떻게 해서든 고객한테 정말 좋은 경험을 기억 속에 남겨줘서 그 고객들이 다시 재방문을 하게 되고 또 그 기업들이 부전을 퍼뜨리게 되고 또 그 좋은 경험을 한 거를 주변에 여러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해서 신규 고객이 늘어나고 또 재방문율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대박 가게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고객한테는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경험을 제공하라. 고객들은 좋은 경험은 다시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고객들이 좋아하는 기능, 사람, 그리고 감각에 대한 서비스는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그러한 경험은 한 가지 한 가지를 합쳐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이 점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시적이거나 단편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꾸준하게 그 고객들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준비하고 고객의 어떤 욕구를 체크하고 하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제일 궁금하신 거 저도 당연히 알고 있죠. 제일 궁금한 게 어떻게 하면 내 가게가 대박을 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일 것입니다. 모든 비즈니스나 선택에 있어서 100% 성공이라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간의 성공 사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1부, 2부를 통해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계획을 세우고 또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한다면 저는 결코 실패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할 이유가 없고 또 대박집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게가 대박이 나는 그날까지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의 가게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